예, 예.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음력으로는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예. 대학자 황태현 선생님의 7번째 정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마지막 한국의 근대화의 정치 사상, 한국 근대화의 정치 사상. 예. 우리가 이런 책들을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왜곡된 또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실학, 북학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우리 한국의 자주적이고 자치적이며 자립적인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을 우리가 도외시한 채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에 이 길을 오다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황태현 박사님과 같은 이 대학자 황태현 선생님의 이런 그 한국 근대화 정치 사상 그 다음에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황태현 선생님의 한국 근대화의 정치 사상 7번째 마지막 내용으로서 함께 읽어보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양이 좀 많은데요. 오늘 함께 읽어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동서를 막론하고 근대성의 원리와 에너지는 12세기에서 13세기 송대 이래 극동의 정치 문화와 공자 철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송대 이래의 유교 국가들은 준비된 근대 국가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나라가 불교의 나라라고 본다면 이제 송나라는 바로 이제 유교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교의 국가들은 바로 준비된 근대 국가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 극동에서 경험주의적 공자 철학은 유자들의 아편인 극동의 스콜라 철학, 즉 승리학에 의해서 독단적 합리주의자로 변조되어 그 거룩한 빛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다. 이 점에 우리가 서구 유럽에서는 반대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에 승리학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경험 위주의 순수한 공자 철학과 극동의 정치 문화를 정열적으로 배워 서구의 그리스 기독교적 사상 전통과 단절적으로 다른 새로운 신사조인 계몽주의를 일으켰다. 이 반헬레니즘, 반히브리즘의 계몽주의를 배경으로 극서 지역의 서구 유럽의 지역의 철학자들은 다양한 계몽기획 또는 근대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영국의 명예혁명 1689년, 미국 독립혁명 1776년, 프랑스 시민혁명 1789년, 프랑스 2월혁명 1848년과 이에 뒤따른 기타 극서제국의 3월혁명 등 일련의 혁명을 통해 근대화 프로젝트를 현실 속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동안의 이 헤브라이즘에 대한 반동으로서 서구 유럽에서는 이 유교의 공자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계몽주의로 들어왔고, 이 계몽주의가 근대 국가를 이끄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등 11개 주요 극서 국가들은 늦어도 19세기 중반에 정치, 경제와 사회 문제를 전 측면적으로 근대화의 인력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뛰어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11개 국 중에서 가톨릭 국가들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수준의 근대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주민의 70%에서 8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 나라들이고, 네덜란드도 가톨릭교도 31%, 프로테스탄트 14%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나라이며, 스위스도 가톨릭 42%, 프로테스탄트 35%보다 약간이나 우세한 나라이다. 독일은 가톨릭 교도와 프로테스탄트가 30%대로 백중세인 나라다. 10개국 중에 주민의 50에서 90% 이상이 개신교를 믿는 나라는 미국, 덴마크, 스웨덴 등 3개 국가뿐이다. 60% 가까운 영국인이 믿는 성공회는 가톨릭과 교권의 수장만 다를 뿐이고, 그 교리가 거의 비슷한 종파로서 개신교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런 사실들만 들려봐도 자본주의 정신이 개신교로부터 유래했다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태제는 헛소리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일찍이 이런 실상을 예리하게 간파한 신채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의 1909년 11월 28일자 논설 금일 종교가에 요하는 바에서 기독교를 믿어야 나라가 부강해 줄 수 있다는 개화파들의 논변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수교를 따르고도 망한 나라가 있고, 일본처럼 불교를 믿고도 흥한 나라가 있으니 종교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같은 신문의 1910년 4월 15일자 논설 양 종교가에 향하여 요구하노라 라는 에서는 기독교가 제국주의 침략의 가기가 되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비기독교 국가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 오히려 국가와 민족을 망각해서 망국의 초래할 위험이 있음도 지적했다는 것이죠. 즉 비기독교 국가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 망국의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높은 근대로의 진보와 자본주의 발전에 극동보다 먼저 성공한 극서제국은 19세기 말 이래 서세 동점의 세계관적 파란을 일으키며 가까운 남유럽, 동유럽, 러시아 지역의 기독교 제국과 중남미 기독교 제국으로부터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제국, 동남아시아에서 힌두, 불교 제국, 그리고 극동의 유교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일대 문명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극서로부터 문명 충격을 받은 이 나라들 중에서 오로지 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극동 제국만이 근대와 적확히 말하면 낮은 근대에서 높은 근대로의 도읍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극동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에서 극동보다 먼저 극서제국의 근대화 충격과 제국주의적 경략을 집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에 실패했거나 근대화 높은 근대로의 도약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국가들은 종교를 불문하고 하나같이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 지난 200년간 대부분 개신교화된 중부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도 역시 저발전과 궁핍, 정근대적인 인습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다. 동남유럽과 중남미 기독교 국가들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 비극서 지역의 기독교 국가들을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스페인조차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36년의 일제소탈과 3년간의 국제적 내전을 겪은 후발국가 대한민국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교 국가를 문화를 정열적으로 수용한 10개 극서제국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잘 사는 반면에 근대화에 성공한 중국, 한국,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6개 극동지역 구유교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그 주민이 믿는 종파를 막론하고 다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를 적극 수용한 극서 국가들은 비록 가톨릭 교도가 우시한 국가라 하더라도 근대화를 이룩했고, 극동의 유교 국가들은 대다수가 무종교자이거나 신이 없는 불교와 도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를 앞지를 정도로 고도의 근대화 또는 근대의 고도화와 자본주의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여부가 아니라 유교 문화의 영향 정도 또는 육무에 따라서 근대화의 성패가 갈린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막스 베버의 그 서슬 퍼렸던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본주의 정신 태저가 일종의 개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로부터 극동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 지평이 열린다. 극서 제국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극동 제국만이 공명 철학적 계몽주의와 고도의 근대 문명의 창조를 주도한 극서 국가들은 능가할 정도로까지 고도의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유교 문화의 DNA들이 실은 극서와 극동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공이 높은 근대로 도약하는 것을 가능케 한 공동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 극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오랜 세월 유교 문화에 의해 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극서 국가들이 공자 철학과 극동의 정치 경제 문제를 본질 구성적인 요소로서 흡수해서 재발명한 근대 문물을 접하고 이 문물을 생소한 것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보다 나아진 자기 것 또는 제 몸에 더 잘 맞는 것으로 느끼고 이 문물을 수용하는데 열을 올려 초스피드로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구 유럽 제국이 높은 근대에 도달하는데 1300년경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출간부터 1852년 아펜진전까지 계산하면 약 500년이 훨씬 넘게 걸린 반면에 극동지역은 19세기 후반에 대해 서방개항 이래 높은 근대로 도약하는데 빠른 나라의 경우가 20-30년, 지체된 나라의 경우에는 7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국은 높은 근대로 도약하는데 1876년과 1876년 개헌과 1887년도에 노비 해방 이래 대한 제국 안정기까지 계산하면 이 30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일본은 1852년 개항부터 1894년 청일전쟁까지 40년, 중국은 1842년의 아펜전쟁과
남경 조약부터 1911년 중화민국까지 포함하면 7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근대적 서구 유물은 극동 사람들에게 유교 문물의 정교한 서구적 개량 버전에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양의 근대적 자유와 평등이념, 계몽군주정, 케네와 아담 스미스의 중농주의와 근대적 자유시장론, 근대적 관료제, 필기시험에 의한 공무원 임용시험과 탈신분에게 공무담제, 근대적 권력분립, 근대적 내각, 로크의 혁명은 또한 가장 이를 세속적 정치 문제와 종교 분리, 보통교육과 3단계 학교제도, 근대적 관념 이래로 인연과 세계주의적 인도주의 및 인권사상, 복지국가론 등 수많은 사상적 제도적 근대성의 아이콘들은 모두 극동의 유교문에서 받아들여 근대적 형태로 다듬어지고 재청자한 것들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황태현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다 이거죠. 계몽군주론은 중국의 제한군주론의 서양 버전이고, 영국의 내각제와 권력분립제도는 명청대 내각제와 분권제도를 도입했던 해 발전시켰다 이거죠. 서양의 사유 개념은 공자의 무의이치, 무의이치의 뜻은 강제적인 자기 없는 정치와 백성자치, 백성은 임금을 표준으로 자치한다는 것이죠. 의 이념으로 발전되었고, 근대적 평화론은 무생이기자, 나면서부터 귀한 놈은 없다는 공자의 태생적 평등과 중국 신사제도의 탈신분적 평등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근대 경제학으로서의 케네의 중농주의는 극동의 농번주의에 나온 것이고, 근대적 자유시장론은 공명과 사마천의 무의사상에서 나왔고, 인연과 중국의 유구한 자유교육 정치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서양의 근대적 관료제는 극동 국가들은 관료제를 수행한 것이다. 필기시험에 의한 공무원 임용고시제와 탈신분제, 공무단임제는 과거 제로부터 가공된 것이다. 로크의 혁명권 또는 저항권 이념은 나라를 가진 자는 편벽되면 역사에 죽임을 당하고, 나아가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는 공자의 혁명론과 득국론 또는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갈아치우고, 가문과 큰 물이 나면 사직을 갈아치운다. 자, 그래서 명자의 반정 역성 혁명론, 공정 가문과 큰 물이 나면 사직을 갈아치운다는 명자의 반정 역성 혁명론과 극동국가와 폭군 방빌과 혁명의 무수한 역사적 사료로부터 발전된 것이고, 서양의 세속적 정치 문화와 정교 분리의 원리는 아직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기신을 잘 섬기겠느냐.
아직도 삶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공자의 철저한 현실주의와 극동의 세속적 정치 문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보통 교육과 3단계 학교 제도도 천자문호부터 서인까지 하나를 자, 그래서 보통 교육과 3단계 학교 제도도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더 수신을 본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원칙은 또한 교육에서는 유별이 없다. 공자의 만민평등 교육 이념과 서당, 학교, 향교, 대학의 3단계의 교육 제도를 받아들일 것인 거다. 근대적 관용 이념과 근대적 관용 이념과 세계주의적인 인도주의 정신 및 보편적 인권 사상은 공자의 인사상과 이단을 공격하는 재해가 된다는 것이죠. 또는 천하는 같은 데로 돌아가고 길을 달리하고 일치했어도 생각을 뺏가지 않는데 천박함에도 불구하고 천하는 같은 데로 돌아가는 것을 달리 하고 일치해도 생각을 100가지로 하는데 천하에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격정하라. 무제한적인 관용론과 사회의 안이 다 형제인데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걱정하랴. 라는 사회 동표주를 받아들여 나온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복지국가론도 공자의 양민, 교민, 국가론, 명자의 인정, 국가론과 극동의 국가 규율 제도로부터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필자가 공자와 세기 120과 패치워크 문명의 이론에서 이미 밝힌 것이고 2019년대 출간 예정인 동학과 서양 계몽사에서 서양 각국별로 더욱 완전하게 규명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극동의 유교 국가들은 극서의 근대적 정신과 제도와 사상을 접하고서 처음에는 잠시 내적 갈등을 끼쳤을지라도 이 약물을 우리보다 나은 것이다 생각하며 곧 이 약물들을 참작해서 우리 한국화와 자고의 기존 제도와 사상들을 서양 모델로 간단히 고치고 손질의 근대적 문물로 쉽사리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두에 극동제국은 준비된 근대국가였다 밝힌 것이다. 극동제국이 준비된 근대국가 또는 낮은 단계의 근대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이 100년 사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을 능가하고 한국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러시아 그리고 모든 동구 제국과 중남미 제국을 능가하고 그간 서양에서 전파된 공산주의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송했던 중국조차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30년 만인 1910년부터 제조국 생산에 미국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이다. (1900년경) 중국이 제조업에서 영국과 미국에 뒤진 지 100년 만이다. 그간 한국의 근대화와 관련해 많은 사가들은 근대화의 사상 동력을
실학으로 설정하거나 동도 서기론과 개화사상으로 간주했었다. 실학파 관련해서는 실학이 조선 역대 정부에 의해 도외시되지 않고 활용되었다면 근대화에서 일본에 향하여 근대화의 상상동력을 실학으로 설정하거나 동도 서기론과 개화사상으로 간주해왔다. 실학과 관련해서는 실학이 조선 역대 정부에 의해 도외시되지 않고 활용되었더라면 근대화에서 일본을 앞질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타까워는 실학의 신화가 아직도 한계에 맴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시사고시를 해보면 승리학의 시무론적 변형 버전으로서 실학은 조선을 근대화할 능력도 없었고 실학의 신화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실학은 태고사의 토지 공유제를 복구하거나 화폐시장 상공업을 억제하거나 무너지는 신분제를 반동적으로 초기 조선으로 복원하려고 한 복고반동과 반봉건적 반근대적 사상이었고, 실학의 또 다른 지루로 간주되는 북학의 민족문화를 경밀하며 대청사대주를 부추기고 신분제도 개혁을 바르지 않는 부외노적, 반민족, 봉건적 부외자멸 한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실학자들의 개혁론을 조선 정부에 의해 도외시된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분석 연구되었지만 거의 다 비현실성과 복고 반동성으로 인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실학적 개혁론 중에서 활용된 것은 대동법, 화성신축, 13도제 이 세 가지뿐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이란지 몰라도 근대화의 직결된 것들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실학은 결코 한국 국민의 정치 사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양무운동으로 생겨난 동도 서기론자들은 개화와 수구 사이에서 자충 우둘하다가 모두 다 친일파로 변절되었다. 외국의 선진문물을 눈앞이 멀어 자국 문화를 경멸하는 부외자멸적 북학파의 사랑방에 자라나서 일본의 과도한 수도 서기론의 수용 대상자가 노골적으로 일기론을 신봉하는 친일파로 변신한 개화파들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권력에서 축출되고 끝내는 거의 다 친일 부외 내에서 친일 매국노로 변신해 개화 이름으로 나를 팔아먹었다. 부외자멸적 북학은 친일 매국 사상의 산시였던 것이다. 따라서 동도 서기론도 한미 친미 친일 교화론도 한국 근대화의 사설적 동력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실학, 동도 서기론, 친일 교화론은 대중과 무관한 극소수 지식인들의 사상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책은 실학, 동도 서기론과 개화론의 이러한 문제점과 친일적 귀결의 사상적 필연성을 밝힘과 동시에 이 사상들을 근대화 사조에서 모조리 쓸어내고 새로운 근대화 동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대중은 실제로 움직이고 대중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 한국은 근대화한, 즉 낮은 근대에서 높은 근대로 도약시킨 진정한 근대화 동력을 찾는 그것은 위에서 얘기된 극동의 유교국가 공통된 근대적 잠재력만이 아니라 한국의 특유한 사상 동력, 즉 한국에서만 발전한 고유의 내적 사상 동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책은 대한제국의 근대 국가적 성격을 분석하고
대한제국을 사상 초유의 한국 근대화로 논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을 움직여 대한제국을 창건하고 근대 국가로 발전시킨 진정한 사상들을 한국 근대화의 정치 사상으로 규정한다 이거죠. 여기서 한국의 진정한 근대화 사상으로 발굴되어 집중 탐구되는 사상은 조선 중화론과 신조낭주의, 민국 사상, 구분 신참론 등 네 갈래의 사조다. 조선 중화론은 중국과 일본에서 맞서 조선을 새로운 중화, 문명 중심으로 자존하는 독립사상이고, 신조낭주의는 세도고와 외세에 무력화된 우리 임금을 주변국 임금들과 동등한 지존으로 높이는 우리 일본 제일주의로서 대내외적 주권사상이며, 민부사상은 백성들이 신문적으로 자유평등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백성의 나라를 건설하는 민본사상이고, 구분 신참론은 동도서기, 위정척사, 동도서기론과 서도서기, 일도일기론의 두 극단 사이에서 중대를 다잡아 우리 전통을 근본적으로 삼아 타국의 새로운 문물을 참작, 치사선택, 절충하고 우리 몸에 맞게 한국화에서 받아들이는 중도개혁적 근대화 철학이다. 이 네 가지 사상은 조선인과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발전시킨 사상들이다. 이 네 사조가 길게 보면 영종조 이래 200년 동안, 또는 짧게 보면 동학의 창도 또는 임술밀란에 대한 이래 1880년 동안의 코리아 대중을 사로잡고 움직여 조선을 근대국가 대한제국으로 개조하고 1904년 갑진왜란과 이에 40년간 일제와 싸워 마침내 섬 오랑캐를 물리친 사상 동력들, 아니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큰 미치고 있는 사상 동력들이다. 조선 중화론, 신조낭주의, 민본 사상, 구분 신참론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사상들이다. 물론 이 사상들은 대부분의 사가와 정치학자들에게 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네 사조는 당대에 실제로 한국을 근대화하는 대위력을 발하는 사람들이다. 그 역사적 위력과 이 주장의 타당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자는 사료 발굴과 고증 작업의 치명적인 성실성과 각고의 노력을 바쳤다 이거죠. 실학의 반동적 정체와 북학 개화 사상의 부외자멸적 정체를 폭로하고 조선 중화론, 신조낭주의, 민국 사상, 구분 신참론을 한국 근대화의 정치 사상으로 집중 탐구하는 이 책은 그간 출간된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 갑오외란과 아간망명, 백성의 나라 대한정국, 갑진외란과 국민전쟁 등 근대화 연작 시리즈로서 종결작에 해당한다. 이 6부작의 근대사 논에는 영종조 이래의 한국 근대사, 대한제국의 창건과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부활을 국민사관적인 관점에서 이런 일이 관지된 것이다. 조선 중화론, 신조낭주의, 민국사상, 구분 신참론 등 4대 근대화 사상을 위에서 읽은 이전의 근대화 제작들 안에서 간단히 거듭 시사하고 논의된 것이 다
이 문제를 이 책은 4대 근대화 사상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하고 다듬어 더 견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 논의들을 대폭 보완해 새로운 차원의 논의로 발전시켰다. 그런 근대사 시리즈의 이 종결작에서 필자는 한국과 한국인의 역사적 운명과 남다른 관심을 가진 애국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열독되어 한국을 진정 높은 근대 국가로 끌어올린 근대화 사상이 제대로 이해되고 이로써 새로운 문명의 중심, 새로운 정치 경제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아울러 대중적으로 심득하게 될 것이다. 예, 2018년 1월 송파 바람들이에서 중립 황태현 선생님이 쓰신 머리말입니다. 예, 제가 막 잠이 좀 와서 읽는데 제가 막 행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하점을 해서 우리가 이 한국사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으로서 우리가 한국사의 근대화론의 연구자인 우리가 그 중림 황태현 선생님의 책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시리즈로서 사이비 근대화론에 빠지지 말고 실학이라든지 북학 친일 괴화론의 이런 사이비적 근대화론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국민 철학의 조선 중화론, 신조낭주의, 민국 사상, 구분 신참론의 정립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국의 근대화의 정치 사상 머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